자, 111페이지 4-1번.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각각. 근데 이게 서로 같도록, 그럼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얘는 규칙이 이거죠. 10,10의 제곱. 네, 앞에 있는 10은 평균, 뒤에 있는 10의 제곱은 분산. 제곱 밑에 있는 10이 표준 편차. 이런 뜻이었죠. 근데 얘는 뭐 해야 돼요? 표준화 시켜야 되죠. 이거 표준화 됩니다. P, X가 K 이상을 표준화 시키면 P, Z로 표준화되고, 표준화 시키는 방식은 확률 변수 K에서 저 평균값 10을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얘는 확률 변수 Y는 5,4의 제곱 P, Y가 마이너스 K 이하 P, 표준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걔를 표준 편차 4로 나눈다. 확률 변수 빼기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나누면 되죠. 그럼 얘 형태를 보면 얘는 어떤 값 이상이잖아요. 어떤 값 이상의 확률값과 어떤 값 이하의 확률값이 같으려면 서로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표준화 시키게 되면 평균은 0에 수렴하게 되고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이죠. 그럼 어떤 값 이상과 어떤 값 이하가 되려면 서로 얘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 위치에 이거 너무 기니까 이거를 그냥 A라고 합시다.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럼 A 이상, A가 여기 있다 칩시다. 이 확률값과 어떤 특정 값보다 이하의 확률값이 같으려면 B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얘네들이 같으려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가 되죠? 절대값은 같은데 보가 반대인 대칭 관계가 돼야 되겠지. 아니, 이게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아예 이렇게 0 있고 이렇게 됐는데 얘가 어떤 값 이상이지. 여기에 A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값 이상이면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 확률값. 그럼 B가 여기 있는 거야. 이 값 이하이면 여기가 되겠죠. 그럼 0.5에다가 이걸 더한 값과 이쪽 0.5에다가 이걸 더한 값이 서로 같아지려면 또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절대값은 같대 보가 반대인 대칭 관계. 결론은 10분의 K-10과 4분의 마이너스 K-5가 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랬어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음수 붙이면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양변에 10과 4의 최소분배에서 20을 곱하게 되면 얘는 2K 마이너스 20이 되고 여기는 음수가 이제 양수로 바뀌죠. 음수는 다 양수로 바뀌니까 여기다 이제 20 곱하면 5가 분배되면서 5K 플러스 25 넘어가면 3K 그러니까 1로 넘어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5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5 약분하면 마이너스 15 네,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자, 입학 정원이 484명인 어느 대학의 입학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가 잠깐만. 자, 2,000명의 시험 점수가 평균 350, 표준 편차 70민 정규 분포를 따르죠. 350, 70의 제곱. 인 따릅니다. 근데 이 대학의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보고 찾으랍니다. 합격자는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합격자는 입학 점원이 484명이야. 근데 지원생이 2,000명이었어요. 몇 명만 합격하는 거죠? (484명이) 합격자겠지. 정원이 딱 정명이에요. 저 정도는 다 들어갈 수 있다. 저 인원만큼은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그럼 결국은 합격률을 계산하면 2,000명 분의 484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2로 약분하면 1000분의 242 0.242 이렇게 되죠. 근데 합격자를 이게 우리가 정규 분포로 나타내면 여기가 평균 350이죠. 근데 지금 인원이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작지.
그럼 합격자는 여기쯤에 합격 점수 여기다 칩시다. A점 받았다고 치죠. 여기 확률이 얼마라고? 0.242라고. 그럼 여기 반쪽의 확률은? 이 반쪽의 확률은 얼마예요? 0.5지. 그럼 여기 있는 이 확률값은 0.5에서 0.24이니까 0.258 이게 되네. 됐지? 남은 거는 표준 정규 분포 편이가 이거 표준화 시켜야 되잖아. 좀 표준화 시킵시다. 이 점수 이상인 거지. 확률값을 구할 때 이 점수 이상인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0.242였고 이거 이제 표준화 시키면 Z로 표준화 시키고 확률 변수 빼기 평균 얘를 표준 편차 70으로 나누면 표준화가 되죠. 됐니? 그럼 여기 확률값이 나와. 근데 우리는 여기 확률값을 표를 보면 이 확률값을 구할 수는 없죠. 여기 확률값은 구할 수 있지. 0에서부터 이게 표준화가 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0이 되고 요 위치가 이제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70분의 A-350. 근데 0에서부터 여기까지 확률값. 0에서부터 표준 정규 분수가 이렇게 될 확률값. 여기가 나오는 거지, 이 확률값이. 이 확률값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0.258. 그럼 0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서 찾으면 되죠. 여기 있네요. 258. 여기까지네. 0.7까지. 이 값이 결국은 0.7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식을 쓰면 돼요. 70분의 A-350이 0.7. 이걸 곱하면 49. 그럼 A-350이 49 넘어가면 A 값은 399점.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399점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정말로? 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하는 거죠. 확률 변수를 셀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거고 정규분포는 셀 수 없어. 그러니까 둘은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붙을 수가 없는 거지.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건 이제 대학교 가서 증명하는 거 여기서는 증명하지 않아. 여기서 그냥 뭐만 알려져 있는 대로 보는 건데 이항분포가 이 N이 뭐냐면 시행의 횟수죠. 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충분히 크다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 읽었더니 문제가 시행의 횟수가 20번일 때 그러면 그 문제에서는 그 20번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봤더니 뭐 시행의 횟수가 13번이야. 그럼 그 문제에서는 그 13번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문제에 맞게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이게 충분히 크다고 판단이 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생각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다 정해준 대로 그냥 풀면 되고 이거 이항분포인데? 이항분포 때문에 만약 문제를 보니까 정규분포화해서 풀란 얘기는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변하는 과정에 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크다고 이 문제는 판단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시행의 횟수가 7번이야. 그건 충분히 크다고 이 문제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이항분포는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제 차이를 이해돼. 정규분포는 여기 뭐가 들어가죠? 평균 들어가고 여기는 표준편차의 제곱인 분산이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이항분포는 표기법의 이 n은 그 사건의 횟수, 이 뒤에 p는 그 사건의 확률값. 그러니까 횟수 확률값은 얘 평균과 아무 관계없거든 사실은. 그럼 이 이항분포를 가지고 평균을 찾아내려면 이거 배웠잖아요. 이항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방식은 NP, 그렇죠? 분산 구하려면 NPQ. 그래서 얘네들을 이 자리에다가 갖다 꽂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NP 평균, NPQ 분산. 됐니? 그러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변환할 수 있다. 여기도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여기는 400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는 거죠. 시행횟수가. 그럼 여기를 정규분포화 한다면 여기 뭐 써야 돼요? 평균 400 곱하기 2분의 1 NP. 여기는 분산 400 곱하기 NPQ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얘는 정규 분포 200, 컴마 얘는 얼마예요? 100이지. 100이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평균 200, 표준 편차 10을 따라 움직인다. 괜찮니? 그러면서 이제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화 되는 겁니다. 4번 던져요. 그럼 n값이 64라는 뜻이죠. 근데 동전은 전형적인 뭐죠? 독립사건이죠. 독립사건인데 반복 시행이네? 앞면이 30번 이상, 34번 이하 횟수를 정했네? 확률 변수 x를 그 사건이 일어날 횟수. 이거 모으면 뭐가 되죠? 독립의 반복 시행, 독립 시행 확률. 거기다가 확률까지, 그러니까 통계까지 모으면 우리가 배웠던 이항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럼 이항 분포. 총 몇 번? 64번. 그 뒤는 한 개 동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값 2분의 1. 됐니? 근데 충분히 64가 크다고 판단된 거잖아? 표가 지금 정규 분포표잖아. 그럼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라는 얘기네. N은 MPQ, MP. 뒤는 MPQ. 이렇게. 그럼 N, 얘가 얼마예요? 32. 여기는 얼마예요? 16, 4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구하라는 거는 확률 변수 X가 30 이상, 34 이하. 확률 변수 X가 평균 32, 표준 편차 4를 따르는 저런 이항 분포에서 얻어왔는데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은 거죠. 근데 그 횟수가 30번 이상, 34번 이하. 그럼 다시 30 마이너스 평균 32, 표준 편차 4. Z 34 마이너스 32, 표준 편차 4. 됐니? P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0.5. Z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 0.5 이렇게 되죠. 그럼 이 확률값을 구하는 거냐? 적당히 그림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이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0, 마이너스 0.5 여기쯤, 플러스 0.5 여기쯤. 그럼 이거 구한다면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P 0 이상 Z가 0.5 이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2 곱하기 0.1925 이걸 계산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했던 부분이죠. 여기서는 이제 통계 뒤쪽에 보면 통계 파트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확률 변수 파트랑 그 다음에 모평균 파트,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 파트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통계적 추정은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조사를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종류, 전수조사라는 게 있고 표본조사 있는데 이게 다 옛날에 수업했던 거다. 그냥 정리만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는 전부 다 하는 거죠. 표본조사는 그 전체에 있는 표본 공간 중에 일부를 하는 게 표본조사인데 전수조사가 가장 물론 정확하겠죠. 다 조사하면 다 좋지. 근데 얘는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경제적인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비용적인 문제. 같은 말이죠. 비용이라고 합시다. 비용적 문제. 그 다음에 시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거나 이런 일 때문에 조사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가 조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다 뭐 하냐면 표본조사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는 전수조사예요. 전부 다 하는 건데 표를 낸 사람들 전부 다 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일부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전투표만 하면 이렇게 왜 출구조사라고 그래서 이제 투표 온 사람들을 상대로 몇 명만 이렇게 뽑아다가 일부의 인원들을 뽑아다가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찍은 걸 보고 통계적으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 몇 퍼센트는 몇 퍼센트 누가 투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라는 것들은 일반적인 표본조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표본조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일반적인 통계적 조사죠. 나온 것처럼 인구 주택, 총조사나 병역 판정 검사 같은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병역 판정하는데 표본조사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뽑힌 놈만, 보니까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 태국이 그렇더만. 태국도 그건 전수조사인 개념이긴 한데, 태국이 그렇게 병역을 하던데? 난 태국은 병역이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병역이 있어. 근데 문제는 걔네 병역이 진짜 웃겨.
이게 통 안에다가 뭘 뽑게 만들어. 이건 반반인 거지. 뽑아서 무슨 색깔이 나오면 가는 거고 안 나오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뽑았는데 바로 기절하는 애들이 있어. 우는 애들도 있고 가기 싫어서 질질질 끌려가. 안 돼요 하면서 끌려가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병역을 저렇게 뽑는 건가. 걔네 그렇게 하더라고. 얼마나 이건 참 운으로 병역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다지. 네. 우리 남자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헌법상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다 병역 의무를 지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병역법은 남자들만 징집하게 돼 있어서 항상 남자들이 늘 그런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는 아닌데 많은 여성분들이 병역을 대신해주고 있는 남자들에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들 혹은 내 오빠, 내 남동생이 병역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고마워하죠. 걱정도 하고. 근데 몇몇 일부 자 그럼 표본조사. 근데 뭐 과일 당도, 뭐 전구의 수명 이런 것들은 과일 당도 조사하겠다. 내가 지금 수확한 과일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 다 조사하면 다 꾹 찔러봐. 그럼 못 파는 거 아니야. 전구 수명. 지금 우리 공장에서 전구가 오늘 2,000개를 제작했어. 근데 이 전구 수명을 확인하려면 다 켜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다 켜고 꺼질 때까지 수명 조사하게 되면 뭘로 팔아? 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표본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용어들 몇 가지. 모집단, 조사는 전체 집단, 표본은 그 아래에서 이제 몇 개를 뽑아낸 거겠죠. 표본의 크기는 요 개수예요. 몇 개의 표본을 뽑았습니까? 중요한 단어죠. 표본의 크기, 표본을 뽑아낸 개수. 추출, 뽑는다. 근데 보통 추출은 두 가지 종류.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근데 보통은 비보건 추출이에요. 뽑았으면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게 일반적인 추출법인데, 네, 그런 단어들 일단 기억해야 되고. 임의 추출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일반적 추출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뽑아 확인하고 이제 안 넣지. 근데 임의 추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임의 추출은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아까 설명한 대로 뽑았던 거 다 집어넣고 비보건 추출은 뽑았던 거 다시 집어넣지 않고.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보건 추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좀 일반적 생각은 아니잖아. 뽑았으면 보통은 빼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게 통계에서 말하는 임의 추출했다라고 할 때 그 임의 추출은 뽑았던 걸 다시 집어넣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 임의 추출이다. 보건 추출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집단의 모집단 크기가 충분히 크면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집단의 인원이 한 10억 대. 그럼 하나 뽑아. 다시 안 집어넣어. 근데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10억에서 한 개 빼도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볼 수 있다라는 표현들이에요. 이 다음이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하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모집단 했었잖아. 모집단에서 평균을 구하면 모평균이야. 그렇지? 현민아? 정신 차려? 좀 쉬는 시간 줘야 되는데 미안해. 쉬는 시간 줘야 되는데 여기 다른 애들도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 수업만 끝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모평균은 모집단에 대한 평균, 모분산은 모집단에 대한 분산, 모표준 편차는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줄여서 모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본은 아까 말했지만 이게 전수조사할 수 없잖아.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 어려울 때는 표본을 뽑죠. 그럼 표본을 뽑았을 때 평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에 대한 그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앞에 이제 표본이라는 단어가 붙고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X바, 표본 평균이라는 뜻이죠. 그럼 S, 여기는 대문자 S는 분산을 말합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을 뜻하고 여기는 S는 표준 편차의 분산의 루트 씌운 표준 편차의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다 이해가 돼. 이게 뭐냐면 뽑아낸 표본들이죠. 뽑아낸 표본들을 뽑아낸 개수 n으로 나누면 표본에 대한 평균이 나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돼. 여기가. 이게 뭐냐면 편차들이거든. 그죠? 편차. 별량 마이너스 평균, 별량 마이너스 평균, 별량 마이너스 표본 평균.
그럼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그게 일반적인 편차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일반적인 분산이라고 그랬죠. 편차를 제곱하는 이유는 편차값은 계산하다 보면 플러스만큼 마이너스가 존재하다 보니까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싹 다 한 다음에 n으로 그 개수를 나눠야 되는데, 나누면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이 나오다 보니까 통계 자료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이니까 0의 평균 구하면 0이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고 편차를 0 안 나오게 만들려고 제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인데, 평균 구하려면 총 자료 개수는 n개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n-1개로 나온다고 돼 있거든.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왜 n이 아니고 n-1인지? 라는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나올 리도 없고, 나중에 왜 n-1인지는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하기 위함이긴 한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시험에 별로 관련 없는 내용이니까. 이제 기호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다음, 여기는 벼벼 치셔야 돼요. 네, 여기가 이제 계속 쓰일 부분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데, 아까 말한 이 X바가 표본 평균들이에요. 표본들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 그 표본의 평균이 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표본 집단 1, 표본 집단 2, 표본 집단 3 이렇게 하다 보면 각각 그 표본들의 뭐 이런 거죠. 대한민국 있죠. 이렇게 뭐야 글씨가 그림이. 근데 대한민국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고등학생들의 내가 수학 평균을 알고 싶어. 근데 전수조사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충청남도 천안 아산 지역의 이순신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뽑아요. 한 100명 뽑았다 쳐. 그럼 X1, X2 하면서 X100까지 있겠지. 그들을 다 더한 다음에 100명을 나눠. 그럼 이게 뭐가 되죠? 표본 평균이 돼. 이순신 학교의 표본 평균. 근데 학교가 이순신만 있진 않잖아. 각 지역마다 다 있는 학교도 있겠죠. 그럼 뽑다 보니까 표본 평균 1, 표본 평균 2,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의 세 번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표본 평균들마저도 다시 평균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지금 본 것처럼 M이라 불러요. 평균. 그러니까 이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여기 나와 있는 모평균 M과 같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대신에 여기.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나 모평균이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과 같지 않아.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셔야 돼요.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 아까 했었죠? 몇 개의 표본을 뽑았습니까? 하는 표본의 개수, 표본의 크기로 나눕니다. 그러면 표본 분산이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표본 분산이 나온다.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나온다. 정확히 표현.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나와요. 됐니? 빨리 앉아, 빨리.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면 여기다 이제 뭐 씌워야 돼요? 루트. 여기다 루트 씌우니까 얘는 시그마로 나오고 얘는 루트 n으로 나오고. 고민이다, 여기는. 아셨죠? 네. 뭐라고요? 표본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 기호가 이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모평균과 같다. 모평균 M 이렇게.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이거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그 기호로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같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씌우면 된다고? 루트 씌우면 돼. 아셨죠? 몇 페이지냐면 121페이지야. 자, 이쪽 부분.
표본평균의 분포. 모평균이 m,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x1, 크기가 n인 표본 x1부터 xn까지 임의 추출해서 임의 추출 뽑아서 다시 집어넣는 거죠. 표본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평균 x바도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되 봐봐. 현민아? 이 n이 뭐였지? 정규 분포지. 정규 분포 앞자리는 뭐 써야 되니? 평균 써야 돼. 뒷자리는 분산 쓰는 거죠. 근데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일 때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표준편차 제곱. 근데 만약 x바, 표본 평균들이죠.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 똑같이 못 푼 것 같은데 아까 분산은 원래는 확률 변수의 모분산을 뭘로 나눈가? 표본의 크기로 나눈가. 근데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쓰기도 하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 부분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라는 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간단한 기호긴 한데 뒤에 이제 계산할 때는 표준 편차를 아까 왜 표준할 때도 보면 표준 편차를 나누잖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나눠야 되니까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바꿔 쓰는 기호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기호도 이 방법도 좀 잘 익혀 두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모집단 자체가 정규 분포가 아니야. 근데 표본의 크기가 많아져. 충분히 커져. 그러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큰 수의 법칙이나 아니면 자연 현상에 따라서 이게 정규 분포화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지만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없지만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근사적으로 아주 가까운 값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수의 1번 문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요.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값은 12가 됐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값은 9인 거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는 3인 거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3. 이렇다는 뜻이죠. 자, 이럴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고 그러면 모평균과 같다고 그랬죠.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분산을 구하시고 그러면 원래 분산과 9를 뭐로 나누라고요? 표본의 크기 3으로 나누라고. 그럼 3이 되겠죠.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값이 루트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걸 구하라는데 이거 어디서 보던 거니 이거? 그치, 분산 구할 때. 우리 이런 거 했었다고? Vx는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식할 때 저런 모양이 나왔었어요. 여기에 이것만 붙여주는 거야. Vx바 얘도 x바의 제곱 마이너스 x바 전체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숫자 갖다 끼는 거예요. 얼마 이거? 3. 얘는 모르겠고 얘는 144. 넘어가면 x바의 제곱은 14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한번 던져요.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 플러스 vx바의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죠? 한 개 주사를 던져서 한 개 주사를 5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한 개 주사를 5번 던져요. 나와있죠?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하고 확률 변수로 x를 나타내게 되면 저렇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뭐? 주사 한 개를 던졌어. 주사 한 개 던져? 나온 눈의 수는 뭐부터 뭐까지 나와요? 1부터 6까지 나오겠지. 그럼 1이 나올 확률값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값 6분의 1, 6분의 1, 다 똑같잖아? 이렇게. 그럼 나오는 한 개 주사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평균값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나요? 다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라며.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6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1 더하기 6 곱하기 1 이런 식이겠죠? 그 다음에 분산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분산은 6분의 이거 제곱하지. 1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해서 6의 제곱 곱하기 1 하게 되면 이게 뭐죠? 얘를 계산한 거라고. 확률변수 x제곱의 평균. 뒤에 뭐 빼야 돼요? 위에서 그랬던 평균값이 있을 거라고. 그 평균의 제곱의 값을 뺍니다. 그럼 이제 분산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조사하고 나면 이제 아까 했던 이 값이 이제 값이 있을 테고 이 값이 있을 테면 얘가 만약 m으로 나왔고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vx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그냥 m 쓰시면 되고 얘는 vx 나온 값을 뭐로 나눠야 돼요? 네, 이렇게. 아셨습니까?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조사하시면 된다. 이게 나머지 다 계산이라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들 제자리 멀리뛰기 다음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등학생 중 이미 추출한 25명, 이미 추출했죠? 표본에 크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n값이 25.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값을 계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전체 여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을 확률변수 x로 둔다면 얘는 정규부호를 따른다는 얘기죠. 평균이 120, 표준편차 10의 제곱. 됐니? 근데 표본을 뽑았잖아. 그럼 뽑아낸 25명의 이 평균 기록이니까 얘는 확률변수 x가 아니고 확률변수 x의 평균값이니까 x바가 되는 거죠. 표본 평균이잖아. 뽑아낸 표본들의 평균, 이 기호가 이거거든. x바. x바가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값. 이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됐니? 현민아, 조금만 참아봐.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표준화 시켜야 되죠. 표준화. 그럼 115 빼기 이게 평균 필요하지. 근데 120을 빼면 안 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확률변수 x에 대한 정규부호고 확률변수 x바에 대한 정규부호를 계산할 때는 평균은 그냥 내려오는데 얘는 뭐 해야 돼요? 분산 이게 100이잖아. 100을 뭐로 나눠야 돼요? 25로. 100을 25로 나눠야 새로운 분산이 나오죠. 이게 얼마입니까? 4.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럼 115 빼기 평균. 걔를 뭐로 나눠요? 표준편차 2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면 x바. 쟤는 124 마이너스 평균 120. 이걸 2로 나눠야 되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넌 지금 와서 막 아리까리 하지 지금. P 얼마? 마이너스 2.5 이상. 얘는 얼마예요?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확률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규부호 그림 그리고 나서 2.5면 여기쯤, 마이너스 2.5면 여기쯤, 플러스 2면 여기쯤. 요 사이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0에서부터 2까지 찾으면 되지. 얼마예요? 0.4772. 근데 여기는 반대해서 0에서부터 2.5의 확률값을 구하면 되겠죠. 0에서 2.5의 확률값은 0.4938. 0.4938. 얘네들이 더하면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미 추출, 표본이네. 표본들의 평균, 그럼 이건 x가 아니고 x바겠구나. 그럼 여기 나오는 수치는 x바의 수치를 말한 거고, x바의 확률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규부호도 x바에 대한 편으로 변환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은 그냥 따라오지만, 분산은, 전체 분산값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었을 때 새로운 분산 4가 나오고, 4는 2의 제곱으로. 여기 맞춰서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답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네, 믿을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어느 카페에 판매하는 과일 주스 한 컵의 용량은 평균이 200, 표준편차 100인 정규부호를 따라요. 한 컵의 용량을 확률변수 x로 합시다. 얘가
200, 10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중 이미 추출한 N컵의 용량 평균, 이미 추출했죠? N컵이라는 얘기는 한 컵이 확률 변수 X인데 N컵이니까 이게 표본의 크기죠. 그 용량이 이미 추출한 용량의 평균이, 그럼 여기서부터는 확률 변수 X 아닌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값이죠.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걔가 194 이상 1 확률, 이게 이렇게 돼요. 194 이상일 확률 값이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변수 X가 194 이상일 확률, 이렇게 되겠네요. 그 확률 값을 조사하시오. 했더니 답이 0.8849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림을 생각해보자. 아직은 표준 안 시켰지만 여기 평균이 있을 테고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는데 이게 0. 여기 평균일 테고 이게 0.8849면 0.5를 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치? 어떤 값 이상인데 0.5를 넘어간 거잖아. 0.5 플러스 0.3849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떤 값 이상인데 어떤 값인 얘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이상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이 0.5를 못 넘으니까 여기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여기쯤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쯤에 194가 있어야 돼요. 얘가 0.5고 얘가 0.3849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니? 자, 남은 건 이제 이걸 가지고 표본 평균을 조사해야 돼. 표본 평균에 대한 200, 얘가 10의 제곱, 100을 n으로 나눈 값이죠. 그럼 100분의 n이 분산인데 그 표준 표사를 계산하면 루트 n분의 10의 제곱 이런 모양일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혜민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거 계산해보자, 그러면. P, Z가 표준화시키면 194 마이너스 200. 이걸 뭘로 나눠? 이걸로 나눠.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눠. 그럼 이 확률값이 얼마라고? 0.8849라. 이렇게. 됐니? 근데 아까 이 값은 어떻게 되면 0.5에다가 이걸 더한 거잖아. 0.3849를 더한 거지. 그럼 0.5는 이 반을 계산하고 0.3849면 이 표를 보고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1.2. 근데 이 1.2라는 값은 0에서부터 1점이면 이게 표준화시키면 여기는 지금 m이고 이거지만 이제는 0으로 바뀌었죠. 표준화시키면 여기쯤에 누가 있냐면 1.2가 있는 거야. 됐지? 이게 1점이면 이것은 뭐예요? 얘는 뭘로 바뀌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2로 바뀌었어야 돼. 이게 반대 놓였으니까. 이 말 이해됐어? 이게 누구냐면 194를 표준화시킨 얘가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루트 n분의 10분의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6이죠? 그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음수는 양수로 처리하면 되고 여기다가 10 곱하면 5만 곱할까요? 여기다 5 곱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니? 30이 되고 여기다 5 곱하면 6이 되겠지? 약분하면 여기 약분하면 1 남고 여기는 5가 남으면 되고 이 분수값이 1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 분모값이 분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5가 되겠네요. 그럼 루트 n분의 10이 5가 된 거고 분수식에서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지? 5분의 10이 루트 n이 된 거고 양변 제곱하면 이거 2고 4 n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4가 된다. 다시 빠르게 한번 보자. 다시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너무 빨리 설명한 것 같아서 빨리 다시 한번 볼게요. 어쨌든 처음은 뭐라 되어 있냐면 처음은 확률 변수 x를 따라 평균 200, 표준 편차 10의 제곱. 근데 표본의 크기가 n이야. 근데 여기서 이미 추출해.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죠. 이미 추출했더니 이미 추출한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 194 이상이에요. 그 확률값이 문제에 나와 있어. 0.8849라고. 그렇지? 나와 있어. 근데 0.88 얘는 어떤 특정 값 이상이잖아.
어떤 특정 값 이상에서 0.884가 되려면 이 값이 평균보다 왼쪽에 있고 이렇게 돼야지만 0.5에다가 0.384를 더해서 0.884가 됐을 거라고. 되니? 그럼 여기 위치부터 시작하는 요 위치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직 표준화가 안 됐으니까 표준화를 시키려면 이 확률 변수 x도 표본 평균을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표본 평균 바꿀 때 앞쪽에 있는 평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기 있는 분산값은 원래 분산값 100을 표본 크기 n으로 나눴을 때 새로운 분산이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뭐가 된다고? 표준 편차가 되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n분의 10이 되죠. 루트 n분의 10이 표준 편차가 되고 그걸 제곱한 게 분산으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걸 보고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죠. 확률 변수 x를 표준화 시키면 확률 변수 z가 되고 194에서 200을 빼. 194에서 200을 빼. 그리고 이 표준 편차를 나누었어. 그럼 표준화가 됐고 이 확률 값이 0.8849. 근데 0.884 아까 말한 대로 0.5에 이걸 더한 거지. 근데 0.3849는 0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계산해서 0.3845가 된다는 뜻은 요 끝값이 1.2인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칭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칭하잖아요. 좌우 대칭이라 이게 1.2면 얘는 마이너스 1.2로 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근데 이 마이너스 1.2는 아까 여기는 194를 표준화시킨 여기는 이 값이 마이너스 1.2라는 얘기죠. 아까 이 식을 쓴 거예요. 여기서 이거 숫자를 좀 바꿔놨는데 여기는 아까 뭐가 있었죠? 이 위에 마이너스 6이 있었고 여기에 마이너스 1.2가 있었지. 양변의 음수는 양수로 바꾸고 5를 곱했더니 얘는 6이 되고 얘는 5를 곱하면 30이 되고 다시 30과 6을 5를 약분하게 되면 6을 약분하면 여기 1이 남고 여기는 5가 남고 근데 분모분의 분자가 답이 1이 나오려면 분모값이 5가 되어야 되고 그럼 여기 루트 n분의 10이 5가 되려면 얘네들 위치 바꿔서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2가 되고 루트 n이 2인 거니까 n값은 4가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